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코스피가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삽시간에 반대 청원을 10만 명 넘게 쏟아내고 있고 해외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들도 굉장히 회의적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브레카입니다. 지난 7월 31일에 기획재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 효율세제라는 비전으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9월 3일에 이전 정기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역대 네 번째로 큰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제 부랴부랴 대주주 기준 상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선후 관계는 있어도 인과관계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하면서도 여당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고요. 자, 그럼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예상해 보실까요? 자, 먼저 왜 이렇게까지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내용을 먼저 봐야겠죠. 이번에 2025년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그리고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추진 전략 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이 두 부분이니까 이 두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부분을 먼저 보실 텐데요. 사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있는 증권 거래세 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증권 거래세 환원을 먼저 볼게요. 이건 윤석열 정부 때 완화했던 증권 거래세를 23년 수준으로 그대로 원복시켜서 부족한 세수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코스피는 제로, 그리고 코스닥은 0.15%입니다. 근데 요거를 23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요 얘기인데요. 물론 주식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렇게 거래세가 없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거든요. 참고로 국내 주식을 하다 보면 단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 위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니까 단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반대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보면요, 대주주 요건을 50에서 10억으로 큰 폭으로 환원시킨다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흐름을 한번 보면요, 자, 볼게요. 100억, 50억, 25, 15, 10.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50억 그리고 25억으로 두 차례 낮췄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시 두 차례 낮춥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50억을 올렸고요.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다시 10억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매년 10월 정도가 되면 큰 손들이 대주주 기준에 걸리지 않으려고 보유주식을 파니까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 기준이 다시 10억으로 낮아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될 거니까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주가가 쉽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때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빠지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는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고정된 악재라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누가 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2023년 기준으로 10억 이상은 2.4만 명, 그리고 50억 이상은 6,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투자자는 1,400만 명이거든요. 2.4만 명이면 0.7%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금액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스피가 글로벌 1위로 급격히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정부는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지키고 싶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금액을 아무래도 낮추고 싶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이것도 지금 말이 맞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건데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을 기존의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용 요건은 여기에 있는 1번 항목에 있는 내용인데, 이 적용 요건대로라면 국내 주식의 13% 정도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지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참고로 국내 배당 평균이 약 2에서 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10억이 아닌 9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2%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서 2천만 원 이하는 14%니까 14%,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15.4%니까 계산해보면 277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은 1,52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9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사봤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아파트를 살 때는 등록세, 취득세를 포함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아마 현 시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50만 원을 12달치 받을 수 있으니까 똑같이 1,800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해도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보다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게 반응을 했고 지금도 더 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7월 31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요 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날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거의 4%까지 쭉 밀렸습니다.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5% 정도 빠졌고요. 자, 8월 5일에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속보가 나오니까 지수가 급락합니다. 분봉을 볼게요. 자, 8월 5일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이때쯤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가량 한 1% 정도를 뺐어요. 근데 제목만 보고 화들짝 놀라서 매도를 했는데 막상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날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실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정책 재검토 쉽지 않다. 의견 충분히 들을 것. 그리고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얘기를 보면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주가 변동폭만으로는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 여당 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겠다. 당에서 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뉴스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제목만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10억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다들 빨리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뉴스 3개를 보니까 아니네, 제목이랑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반등을 한 거죠. 이렇게 시장이 기사의 제목만 보고도 화들짝 놀라서 급락을 했으니까 지금의 세제 개편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계속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랑 고객 예탁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수가 있고 지수는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고점 찍었을 때가 8월 1일인데요. 공교롭게도 급락한 날이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아직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이 재료를 악재로 인식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는 당장은 돈을 더 집어넣지 않겠어, 관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에 변화가 없으면 코스피 5천으로 가기 위한 동력이 일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해외 IB나 국내 투자사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즉 개인들이잖아요.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경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8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코스피 3천선도 버거워졌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계속 2, 3천에서 놀았잖아요. 그리고 5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3천선도 버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야, 니네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들을 종합해 보니까 세제 개편안을 이유로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홍콩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야, 채찍은 있고 당근은 없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조세 확대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증시 친화 정책을 했었는데 이게 신뢰가 약화됐으니까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안 좋은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안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최고 25% 수준으로 다시 이거를 되돌려야 코스피 5천으로 가기 위한 동력이 되살아난다라는 평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에는 기존 세율보다 못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에 묶인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되돌아오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뭐 깨끗한 보금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당근들도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뭐 간식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없이 밥상도 그냥 걷어차버리면서 야, 여기는 나약한 토끼들은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든 부동산에 묶인 돈을 다시 주식으로 땡겨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지금 비전을 설계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확실하게 끌어들이는 유인책, 당근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한 11월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실제 국회에서 세법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 주식시장 흐름을 보고 여론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빨리 안을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재료는 적재적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이 재료는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안을 수정해서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 하던 사람들도 우리 증시가 진짜 좋은데? 할만한데? 이거 주변에 추천할 만한데? 믿을 만한데?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무리에 앞서서 브레이크아웃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가 5천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재료와 수급이 필요하고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먼저 수급을 체크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8월 1일 이후로 개인의 자금이 빠지고 있었던 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으로 재료를 체크해 보니까 악재는 발생했지만 아직 확정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악재가 해소가 되면 코스피 5천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수급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향후 기업 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도 중요 이벤트로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들도 잡음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재료의 모멘텀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재료가 원안 그대로 간다면 코스피는 다시 박스피로 회귀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일 지금의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지수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눈여겨봤던 좋은 종목이나 좋은 ETF를 저가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대로 지금의 원안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더 깊은 가격 조정은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의 행동에 따라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갈지 아니면 다시 박스피에 갇힐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